안녕하세요. 커피와 독서를 사랑하는 서울하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종호입니다. 이번에 흥미로운 책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 관련 동영상을 찍어야 구독자가 늘지도 모르는데 관심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술 관련 좋은 책을 내시는 최혜진 작가님의 우리 각자의 미술관입니다. 부제인 지식 없이 즐기는 그림 감상 연습같이 우리가 미술에 관해 가졌던 막연한 선입견을 벗어나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작품 감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제 연구실 벽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양만기 작가님의 작품인데 어떠신가요? 옥션에서 구입했는데 간혹 커피 한잔 하면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저는 왜 이 그림을 구입했을까요? 서울아산병원 로고가 연상돼서 구입했다고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유명하다고 알려진 작품 앞에서는 괜히 주눅이 들고 전시회를 가기 전에 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내 마음을 끄는 그림을 발견하고 감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미술 공부를 많이 한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감성이 다를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말콤 글래드웰의 타인의 해석에서도 같은 사람의 얼굴 표정에 대해서도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전혀 다른 얼굴로 인식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그림에 대한 정답은 나 자신에 있는 것이지 작가의 설명도 유명 해설가의 비평도 도슨트 투어에서 들은 지식도 결국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도와줄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물론 그림에 대한 시대적 배경, 작가의 생애, 작품의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그림 감성에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전혀 몰라도 좋은 그림을 즐기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같이 미술 문외한에게는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미술업계는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를 보러 전 세계의 박물관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작가의 작품들을 모아서 디지털로 재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이번에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서귀포시에 위치한 비치 벙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고흐와 고갱 작품을 상영한다고 해야 할까요? 전시실 내 공간 가득히 두 작가의 걸작들을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한 전시물을 보았는데 상당히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현재는 코비드-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관람 시간을 줄이고 마스크 등을 철저히 착용해야 하니 방문하실 예정인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저는 고흐 작품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흐의 작품은 뭐니 해도 별이 빛나는 밤, 스타리 나잇입니다. 별무리와 달무리가 참으로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고흐는 측두엽 뇌전증 환자였다든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에서 저자들은 고흐가 생전에 가족과 친구들과 주고받은 796통의 편지를 분석했는데 그는 지속적으로 심하게 반복되는 어지럼을 호소하였으며 메니에르 병을 발견한 프로스퍼 메니에르가 기술한 메니에르 병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뇌전증으로 오진되었다는 점을 들어 고흐는 정신분열병이나 뇌전증이 아닌 내림프 수종에 의한 메니에르병 환자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흐의 편지를 보았을 때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데 오히려 그가 지속적으로 받았던 정신분열증 치료 때문에 심신이 피폐해져 갔다고 하는군요. 1889년 1월 유명한 귀 자해 사건이 일어난 후 생폴 병원의 환자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을 완성했습니다. 이때 하늘을 보면 전반적으로 별무리가 회전하듯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고흐가 회전성 어지러움으로 인해 왜곡된 시각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측일지도 모르겠지만 고갱과 심한 다툼을 하고 귀의 일부를 자해한 사건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이명으로 귀를 잘라내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것은 아닌지 생각도 해봅니다. 메니에르 병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제 이전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위대한 화가는 살아생전에는 단 한 편의 작품만을 판매할 만큼 가난하고 불운한 삶을 살았고 평생 병과 그것도 오진으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야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고흐의 걸작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는 사실은 인류가 이분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감동을 주는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작품이라도 언제 어느 장소에서 보느냐에 따라 감동은 배가 될 수도 반이 될 수도 있죠. 예전에 미국 연수 시절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여드린 사진은 재미있는 작품이 있어서 찍은 것인데 10년도 더 된 사진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걸친 300여만 점이 넘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 아시리아 문명의 스핑크스를 보았을 때의 느낌은 일단 멋지고 크고 웅장하다였습니다. 뒤이어 드는 생각은 이 작품이 본래 있었던 장소에 놓여 있었다면 얼마나 더 멋있고 감동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이었죠. 물론 뉴욕에서 전시를 하는 덕분에 제가 굳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고도 좋은 작품을 볼 수 있지만 본래 이 작품이 당시 시대에서 왜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플란더스의 게이 마지막 회에서 네로는 크리스마스 날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진 성모 승천을 보면서 파트라슈와 함께 쓸쓸히 세상과 작별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제 마음속에서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입니다. 2005년에 벨기에 엔트워프에 국제학회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시간이 있어서 동네 구경을 나갔는데 큰 성당이 마침 있길래 들어갔더니 이 그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방문해서 이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제가 받은 충격과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순진한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네로와 파트라슈의 죽음이 머릿속에 오버랩되면서 바로크 시대의 대표화가 루벤스의 작품을 감상하게 되니까 저에게는 이 순간이 항상 인상 깊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다른 학회를 위해 엔트워프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노트르담 성당을 방문했죠. 2005년에는 한적해서 성당 안에 저밖에 없었는데 불과 10여 년 만에 유명 관광지가 되어서 성당 앞에는 아마도 네로와 파트라슈를 상징하는 듯한 기이한 조형물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물론 루벤스의 작품은 여전히 멋졌지만 2005년의 벅찬 감동은 더 이상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 책은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술관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을 위한 가이드북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미술관 시 친해지고 싶어요. 2장 그림에게 묻고 답하기, 3장 이스레나 미술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4장 다시 세상의 미술관으로 나아가는 당신께로 구성되어 그림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진 독자들을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저자의 주장과 여러 관련 자료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3장의 이스레나 미술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설정이 독특합니다. 저자는 지식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림을 보여주고 몇 가지 질문을 한 다음 독자들의 생각을 적게 하고 다음으로 저자의 생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6개의 전시실로 110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절반이 넘는 책의 공간을 할애해서 지식이 아닌 감정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과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성질 급한 분은 질문에 답변 생각 안 하고 저자가 뭐라고 썼는지 보기부터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마지막에는 인터넷으로 즐길 수 있는 각종 사이트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구글에서는 전 세계 미술관, 박물관들과 협력해서 세계 유산들의 아름다움을 구글 아트 앤 컬처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원화를 눈앞에 두고 감상하는 느낌만은 못하겠지만 아름다움은 어디서 어떻게 느끼더라도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기능은 제 얼굴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 인물화들 중 가장 이미지가 비슷한 것을 골라주는 기능입니다. 제 얼굴을 찍어서 올렸더니 2개의 그림이 가장 근접한 이미지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서진달 작가님의 남자의 초상, 그리고 코넬리우스 반 더 볼트의 Portrait of Peter Dogs Hassler. 저는 안 닮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책 리뷰를 하면서 항상 칭찬만 할 수는 없죠. 앞으로 리뷰에서는 아쉬운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 대해 약간의 불만을 말씀드리자면 글씨가 좀 작아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미술은 어렵고 공부해야 제대로 보는 것이다에 대한 편견을 깨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평가는요, 커피 3잔 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